용인 시민들께 인사 말씀하는 거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대의회 용인 특례시의 전반기 의장을 맡게 된 윤원규입니다. 특례시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용인시에도 변화가 있을 듯한데요. 전반기 의장이라는 정책을 맡아서 책임감도 상당히 무겁고 해야 될 역할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인시와 시민만을 보고 열심히 해갈 각오입니다. 9대 전반기 의회 구성할 때 8대 전반기와는 달리 좀 수월하게 원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이렇게 예상을 좀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파행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10시간 만에 좀 원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글쎄요,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길었던 시간이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상임위 분배하는 과정, 상임위원장을 서로 결정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길었던 시간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원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불협화음이 있어서 또 시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당일 안에서 잘 서로 의견 조율이 돼서 첫 단추를 잘 끼웠다라는 이런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8대 전반기 의회 원구성과 비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원만하게 이루어진 건 맞는데요. 당초에 어차피 4대 3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좀 가지 않을까라는 게 예상이 됐던 거였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자리 싸움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자리 싸움을 통해서 원 구성이 안 되고 또 의사일정이 미뤄지는 이런 것은 저희가 절대 없게 하겠다. 두석이 많은 우리 민주당에서 좀 양보 배려를 해서라도 제가 이끌어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제가 약속을 했고요. 8대 때와는 틀리게 시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오셨고 또 저희가 야당의 입장에서 견제 감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나 문화복지위원회 아니면 이제 도시건설위원회 이런 쪽에서 좀 비중 있는 상임위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지고 와서 좀 견제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에 공감을 해서 이제 그렇게 추진해봤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또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장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만큼은 국민의힘 쪽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많은 협의가 오고 갔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도시건설위원회를 국민의힘 쪽에서 위원장을 맡고 또 경제환경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맡고 자치행정위원회를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대신에 이제 문화복지위원장을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의회 운영위원회는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원장직을 맡고 또 이제 향후에 구성되는 이제 윤리위원회 요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가져가자. 그러면 그 8개 의장석 중에서 이제 4대 4가 되는 거 아니냐. 협의를 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원구성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 근본적인 해법 내지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각 당에서 배려하고 이해를 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과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 감시하느냐 이 자리는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정당에서 할 수 있느냐라는 것 좀 각자 조금 양보하고 배려하는 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협의를 한다라면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장의 자리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자리만 보지 말고 그 의원님들과 잘 소통해 가면서 의회를 이끌어 가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을 때 원구성이 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대집행부 관계를 어떻게 좀 수정해 나가고 협력하고 때로는 해나갈 생각이신지. 어떤 우리 이상일 시장님께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가느냐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관철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의 그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이상일 시장께서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또 의회에서 발목을 잡게 되면 그 정책에 대해서 잘 관철이 안 되고 그 정책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용인시를 위한 이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틀리다고 하는 그런 이유만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그 의회에서는 본연의 기능을 잘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께도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과 전반기 의장인 제가 좀 정례적으로 좀 소통 창구를 만들어 보자. 업무적인 것을 가지고 둘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시장과 의장이 서로 마주 앉아서 소통하는 이러한 창구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좀 한 적이 있고요. 의원님들이 지금 계속 그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 문제가 발생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원이 발생이 되면 의원님 한 분이 해결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선출직이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다 같은 동반자다. 이런 차원에서 민원 해결을 위한 공동 기구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자. 그날 개원사에서 민의에 대해 어긋난 행정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신지, 그리고 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그 책임을 묻는 게 좀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어떤 시장으로서 보여주기식의 이런 행정, 충분히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시장으로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추구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제지를 하겠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에 또 예산 심의 시에 뭐 예산 삭감을 통해서 그 사업을 못하게 한다라든지 이렇게 제동을 걸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상일 시장께서도 언론인 간담회에서 의회와의 소통, 경례와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두 분이 좀 교감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뭐 우리 시장님의 그 의회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던 건데요. 처음 의장단 회의를 하는 자리에 시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소통도 하고 또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상당히 그 의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번에 이상일 시장께서 의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있으시구나 라는 좋은 뜻을 받아들였고요. 집행부에서 또 시장께서 추구하는 정책이 좀 문제가 있다, 의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제가 시장님실에 가서라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통을 하고 또 거기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나 또한 그렇게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의지를 다진 이런 계기가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개원사 보니까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가장 먼저 좀 언급을 하셨어요. 생활정치 구현에 대한 이제 지원 의지를 밝히셨는데 또 어떤 의미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늘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 32분 의원들이 잘 귀담아 듣고 행정사무감사나 그 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 심사 이럴 때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 정책이라든가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 안에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있으면 과감히 그런 것은 의회에서 제지 내지는 개선을 요구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고요. 어쨌든 우리 32분의 의원님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소리를 듣겠다. 다시 말해서 귀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렇다는 것을 말로 알리겠다. 입을 열겠다.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고민하고 있거나 뭐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의정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건 조성을 좀 잘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가시면 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일을 하시다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는 그런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불합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의원님들의 여건 조성을 좀 빨리 해줘야 되겠다. 의원회관 증축을 좀 빨리 좀 서두를 그런 입장이고요.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 위한 복지다. 이제껏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머슴이 되겠다,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다짐도 하고 또 시민들과 약속도 하고 실제로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로서 내가 뭘 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한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의원님들 간에 한번 우리가 봉사단을 만들어서 그런 거 언론 보도라든가 전혀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한번 우리가 봉사를 한번 해보자. 일단 봉사단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볼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이상일 시장 그 공약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전 백공 시장께서 추진했던 우리 어울림파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개발을 통해서 복합타운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겠다는 의지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추진하던 사업이 시민들이 원하던 사업, 또 시민들이 반대하던 사업, 전문가들이 봤을 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사업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했고 또 예산도 아마도 투입됐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상일 시장의 의지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시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이 과연 여기를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어울림파크를 원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개발을 통한 이런 복합타운이나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느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용인시의 이 자리는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어울림파크뿐만 아니라 지금 용인시에는 노후화된 30년대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기획하고 조성했던 이러한 시설들을 30년 후인 지금 앞으로 30년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공공시설 재배치를 통해서 처인구에 밑그림을 그릴 것인지
과연 그 종합운동 자리가 어울림파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개발을 통해 다 필요한 것인지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7기에서 추진했던 주요 사업 중에서 민선 8기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도 있을 테고 이어가는 것도 있고 약간 좀 보완해서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이다 또 지원된 사업이다 이런 것은 결국은 시장들은 시민들을 위하고 용인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의뢰하고 또 용역을 통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이거를 추진해 가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 전 시장에 해왔던 사업에 대한 뭐 수정, 보완, 뭐 중단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이 단독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 시위의 권한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좀 해나가실 것인지 시급하고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 지금 이제 수원이라든가 고양시라든가 또 창원시라든가 아마 특례시의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혼자서 요구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그걸 쉽게 들어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4개 특례시의회가 서로 연대를 해서 공동 관심사를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이 조금씩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4개 그 특례시의장 협의를 통해서 중앙에다 요구하고 또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의회의 독립과 관련해서 독립적인 예산, 독립적인 인사 좀 필요하다고 보고 계신 겁니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끝으로 용인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이러한 선출직들은 우리 시민들께서 뽑아주셨으면 부려먹어야 됩니다. 뽑아놓고 섬기면 발전성이 없고 용인시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이분이 시정활동을 잘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시정활동을 잘하면 박수도 좀 쳐주시고 또 못했을 때 채찍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또 지역이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하는 역할을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선출직들도 좀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 혜택은 시민들이 입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용인시가 경기도가 우리 그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